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무엇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특정 차종이 엄청나게 안 팔린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오늘 이야기할 이 차종은 그 중에서도 원탑입니다. 이 차를 타면 이런 얘기도 들어요. 운구차를 타고 다니냐고. 무슨 차종인지 대충 눈치는 채셨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웨건입니다. 하지만 웨건은 세단과 같은 주행 감각과 SUV가 가지고 있는 쓰임새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인데요. 하지만 투박한 디자인 때문에 유독 한국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웨건의 디자인이 정말 멋지고 섹시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딱 한 대를 뽑으라면 전 오늘 이야기할 이 차를 선택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김성광 기자입니다. 얼마 전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시승했습니다.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는 일반 타이칸의 디자인과 2018년에 나온 미션 2 크로스 투리스모의 콘셉트 디자인을 합쳐 만들어졌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일반 타이칸과 별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옆을 보세요. 아주 새롭죠? 2열 윈도우 위 라인을 따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루프 라인이 트렁크 끝까지 이어집니다. 게다가 차체 아랫부분은 오프로드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검정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뒷부분의 변화도 아주 극적입니다. 테일게이트가 깊어졌고 그 위에는 검은색 리어 스포일러도 달려 있습니다. 아주 스포티해 보이지 않나요? 누가 이 차를 보고 운구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의 길이, 너비, 높이는 4975, 1965, 1410으로 일반 타이칸보다 길이와 높이는 각각 10mm, 30mm 더 길며 너비는 그대로입니다. 웨건으로 만들면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수준입니다. 그런데 휠베이스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타이칸은 2900mm, 크로스 투리스모는 2904mm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타이칸과 크로스 투리스모의 차체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비밀은 서스펜션에 있었습니다. 타이칸보다 최저지상고를 높이면서 서스펜션의 배치를 조정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미세하게 4mm라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기하죠? 내부는 타이칸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특히 앞좌석은 타이칸에서 봐왔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고 물리적인 버튼 대부분을 그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는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3가지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죽, 그리고 올리브 잎으로 매만져 부드럽게 만든 올레아 가죽, 그리고 레이스 텍스 인테리어입니다. 시승차는 올레아 가죽이 쓰였는데 살갗이 닿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퀄리티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타이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뒷좌석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역시나 눈을 사로잡은 건 넉넉한 머리 공간입니다. 타이칸보다 무려 47mm가 높거든요. 운전자 시트를 제 몸에 맞추고 뒷자리에 앉으니 주먹이 1개 반 들어갈 정도로 무릎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건 발을 넣는 공간이었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꽤나 넉넉할 줄 알았는데 앞 시트 아래에는 발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허벅지가 방석 부분에서 떠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USB 포트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시트 가운데 아래쪽에 있으니 걱정 말고 찾아보세요. 그런데 찾기 힘든 건 맞네요. 트렁크 부분도 보고 가야겠죠? 포르쉐에선 2열을 접었을 때 트렁크 용량만 공개했습니다. 그게 1200L입니다. 그리고 보닛 아래에는 기내용 캐리어가 들어가는 프렁크도 있습니다. 시승차인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에는 93.4kWh짜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274, 최고 출력은 625마력, 부스트 모드를 사용할 때는 680마력까지 상승하고요. 최대 토크는 86.7kgm입니다. 부스트 모드를 활용해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3초. 웨건이 3.3초를 기록하는 게 믿겨지시나요? 아마도 국내에 존재하는 웨건 중 가장 빠른 기록일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갈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패키지가 추가되면서
최저 지상고를 10mm 더 높일 수 있어 최고 30mm 올릴 수 있고요. 오프로드 주행에 대응하는 크래블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포르쉐는 크로스 투리스모만을 위한 리어 캐리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캐리어의 장점이라면 자전거를 거치한 상태에서도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능과 공간 그리고 쓰임새까지 여러모로 포르쉐가 칼을 갈고 만든 외관 같습니다.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를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차를 탔을 때 조금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그 앞쪽에 있는 대시보드 이 아랫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이제 차체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찰 때 약간 허벅지 부분이 이 부분을 약간 좀 닿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타이칸 탈 때는 트랙에서만 타서 그 기분을 이렇게 몰랐었는데 1박 2일 타면서 좀 자주 타고 내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불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의 타이칸과 똑같습니다.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계기반이나 뭐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공조 장치까지 똑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인포테인먼트 부분이 약 겹친다는 건데요. 센터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이 메뉴와 공조 장치에 있는 메뉴를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눈길이 이 중앙 밑으로 가면은 이제 운전하는데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쓰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성향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은 센터 콘솔입니다. 센터 콘솔. 디스플레이의 밑에 원래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간, 수납 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죠, 보통 차들은.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공조장치 디스플레이를 달았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디 있냐면 이 디스플레이 아래 공간이 조금 있고 이 뒷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물건을 놓고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 서스펜션이 약간 무르긴 합니다. 타이칸보다. 근데 타이칸보다 무른 거지 일반적인 외관의 생차감보다는 약간 딱딱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타본 게 BMW 3투어링, 그리고 볼보 V60, 그리고 푸조 508 SW까지 제가 웬만한 외관을 거의 다 타봤는데 상대적으로 그 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단한 세팅이고요. 근데 이제 타이칸에 비해서는 조금 말랑말랑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속 방지턱이나 요출 같은 걸 넘었을 때 조금 단단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크로스 투리스모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차는 편평비가 낮은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이 정도라는 건 그 서스펜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지상고가 좀 올라갔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되게 물러졌기 때문에 구비진 코너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살짝 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예요. 코너를 달릴 때 차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운전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코너를 진입했을 때와 빠져나갔을 때 그 접지력, 그게 정말 좋아요. 만약에 일반 도로에서 만약 타이칸과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이 둘 중에 한 대를 좀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일반 도로에서는 무조건 크로스 투리스모를 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실용성도 실용성인데 이 서스펜션의 이 세팅이 일반 도로와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차는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고 트렁크 윗공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살짝 이제 무겁습니다. 이제 그 일반적인 타이칸보다. 물론 이게 무게 때문에 초반에 이제 딱 출발했을 때 그 움직임, 그건 굉장히 묵직해요. 그러니까 그 초반의 움직임이 무거운 거지 한번 속도가 붙으면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인상적인 거는 이렇게 가속력이 좋은 차들은 이제 가속을 처음에 할 때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들리거나 주저앉는 이제 노즈다이브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타이칸 탔을 때도 그랬고 이것도 그런데 노즈다이브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드래그레이스 같은 거 보면은 빠르게 달리다 보면 앞에 들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이제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 앞바퀴를 계속 눌러주면서 앞으로 나가서 이 조종성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르쉐가 진짜 외계인들을 데려와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진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 노즈다이브가 없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이칸과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중에 어떤 차가 더 좋냐 혹은 낫냐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차가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가를 생각하면 전 역시 타이칸 터보보단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입니다. 그리고 시승차의 가격을 한번 보세요.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의 가격은 2억 60만원, 타이칸 터보의 가격은 1억 9,820만원입니다. 고작 24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오프로드 주행과 넉넉한 뒷좌석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건 축복 아닐까요? 포르쉐는 타이칸과 크로스 투리스모를 시작으로 전동화 모델 비율을 2025년까지 65%, 2028년까지 89%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수치를 들었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포르쉐는 타이칸을 출시하면서 2014년 이래 브랜드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6%를 줄였고요. 에너지 소비도 31%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화 속도는 아마 다른 전동화 모델들의 합류로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김성관 기자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